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 6월 10일 일요일은 그 주에 가장 핫한 뉴스들을 따라잡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아침에 문재인, 이재명, 조국, 유시민, 김어준, 안민석, 김남석, 김용민, 김재동, 황교익 이러한 정치 쓰레기들에게 이런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위태한 성은 결국 자신들을 향해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준비 소식은 이재명 수사 속보 소식입니다. 불편하셔도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재명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수사 속보 상황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문제,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한 사적 유용, 이 세 가지 부분을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현재 받고 있죠.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성남FC 후원금 160억 부분이 상당 부분 인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그 비리에 대한 수사, 이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 시에 이게 인적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액을 인출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액 현금 인출 시 인적 기록이 남고 그 윗선의 윗선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피의자 적시 6건, 9월 검수완박 전 수사의 총력전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검이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특검 수사라는 것은 지명된 한 가지밖에 수사를 못 하는데, 이 검찰은 수사를 받게 되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합니다. 통장을 까다가 보면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거든요. 야,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전방위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60억 원의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수사당국이 확인한 겁니다. 자, 이 돈을 거액을 찾았을 때는 분명히 그게 출처와 전해지는 데가 있겠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경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현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 현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주거래은행에 인적 기록이 남는 만큼 성남FC 의혹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임기 내 발생한 각종 의혹과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9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그런 방침하에 이 검찰 수사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지난 10일 탈원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전 정권 관련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양산 사저가 조용해지려면 이게 하루빨리 수사들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하루빨리 감옥 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이야기도 이거 박 터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당권 경쟁에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 헤드라인 제목들을 보면 거기다가 지금 뭐 민주당 사활건 당권 다툼, 해쳐 모여 임박, 이게 전부 다 키워드입니다.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그 위원장인데 현재 전당대회 준비를 다음 주에 연다고 합니다. 최대 쟁점은 8월 그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따라서 친문과 친명 중 누가 당권을 쥐는지 결정이 되고, 이게 당권을 잡아야 2024년도 총선 공천이 이게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제 세력별로 친문, 친명 이게 이제 해처 모여가 임박했다는 그러한 소식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기자들 말에 빌어보면 이 공식 출범한 우상호 비대위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죠, 서울 그 신촌역 인근 식당에서 처음 비공개 상견례를 가졌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 이날 논의된 게 청년과 여성 비대위원 추가 인선 문제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빌어보면,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계파 갈등이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전당대회까지 친문과 친명 간 세력 다툼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두 가지 핫한 이슈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지난 대선 전후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권리당원으로 많이 입당했습니다. 얘네들이 개딸들이에요. 이러한 이 개딸들을 이용해서 유리한 판을 만들려고 하는 친명계 이 권리당원 투표권 획득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겠죠. 친명계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 개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이재명이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본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6개월인가 지금 권리당원이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투표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박터지게 싸울 거다, 그러한 예측입니다. 이에 반해서 당내 조직은 친문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들이 유리한 친문계는 전당대회를 2달 남기고 룰을 절대 안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이 요동치는 만큼 친문과 친명 두 계파는 사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건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하니까 좀 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박지원의 엑스파일에 대한 후폭풍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방송을 전하면서 공유했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원장이 전날이 아니죠, 이제 그제죠.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의 조난 자료, 인물에 대한, 조난 자료라는 게 인물에 대한 각종 정보, 이게 이제 이른바 엑스파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대부분이 카더라고 하지만, 카더라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찌라시를 얘기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면 진짜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대, 촛불 전국대, 그러한 것을 직접 우리는 목도하고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탁 던지는 거예요. 누가? 국정원장이나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조난 자료, 이른바 엑스파일 대부분이 카더라인데, 공개되면 이혼당할 정치인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카더라인데 왜 진실하면은, 이게 뭐 이혼당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엑스파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폐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엑스파일에 대한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박정희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년간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게 조난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2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인터뷰를 또 합니다. 미친 거죠. JTBC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그런 파일을 축적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개인 정보를 위해서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다. 자기 혼자만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엑스파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는 자기는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내가 감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자기네들은 다 피해가는 거죠. 완전 도둑놈들이죠. 자,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엑스파일 존재,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걸 누가 흘렸어요?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이가 흘린 겁니다. 자, 이에 국정원이 지금 뿔따구가 났습니다. 완전 뿔따구가 나서 국정원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박지원 전 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이게 공무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관련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사항에 공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국정원이 전임 원장을 이렇게 향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어 전직 원장이 국정원 업무 관련 발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정원과 직원들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앞으로 공개활동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국정원이. 또 국정원은 이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법 제17조에 따라서 전현직 직원 누구나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전 그 원장들 가운데 퇴임 직후 업무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전례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원세훈이라든가 이병호라든가 남재준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감옥 보냈잖아요. 자, 이게 박지원 원장이 이러한 그 국정원의 반발을 접한 뒤에 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몸 담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호랑지를 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국정원 문서가 정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평소 여야 의원들이나 기자들과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래요. 자, 국회에서 자료 폐기를 논의하다 중단된 것이 아쉽다라는 그 내용을 언급하라고 합니다. 자, 완전히 스킬이 있는 사람이죠. 능수능란한 겁니다. 여우입니다. 참 여우 같은 발상입니다.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비열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툭 던져놓고 사람들한테 일파만파 퍼지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 성상납 이야기입니다. 성상납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누구냐고요? 그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보기보다 복잡한데요. 이 경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근일 칼럼, 여러분들 유근일 칼럼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키워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에 대한 의혹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윤리위원회의 어떤 주관적인 호불호와 정치적 원근에 따라서 이게 징계의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정당의 판단은 사법행위와 다른 정치 도의적 판단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 그래서 시효 자체를 운운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동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뇌물성 성상납 비용을 댔다고 지금 말한 사람이 장 XX 아닙니까? 이 통화 녹취록은 여러분 아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입수하고 공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잘 한번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거나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라며 근데 이준석이는 고소를 한 바가 없어요. 저건 내 목소리, 이 녹취록에 대해서 내 목소리가 아니다.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모르시나? 아나 몰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러면은 자기 목소리도 아니고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소를 한 바가 없어요. 이게 고소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 또 조만간에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이게 24일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는 시간까지 지금 뭐 저도 이게 뭐 고소를 했다 이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그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각에 이르러서도 이 녹취록과 관련 부인하지도 고소하지도 않는다라면 그건 그가 그러기를 단념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 국민의힘 징계위원들은 그의 이러한 자세를 어찌 생각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고소 고발도 하지 않는 이준석이는 왜 그럴까? 자기 목소리도 아닌데 명예훼손인데. 유근일 칼럼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준석 문제 처리에서 주관적인 호불호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정치적 원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말입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게 기초에 의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법적 규범과는 별개의 것이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적, 도의적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는 사실 이준석을 따르는 사람들, 즉 찡구짱구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당 밖에도 좌우를 막론한 미디어들, 일부 기자들, 일부 논자들,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젊은 이준석의 힘입니다. 일부 미디어들은 이준석을 아예 자신들의 정치적 깐부로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실엔 이준석과 그 일행, 바른미래당 계열은 노선상으로 이제 이준석을 극혐하는 시각도 꽤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SNS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준석을 비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용어 상박인 것 같습니다. 이 상납을, 이 비용을 제공한, 이 장 XX의 이 녹취록 이 부분이, 이제 6월 24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윤석열과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당 지도부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얘기 외에 그 다음에 선거에서 이긴 이러한 덕담은 공개회의 비공개회에서도 없었다. 이러한 관측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뭐 이재명 표현대로 하면 이준석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준석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효순 미선 20주기를 민노총이 열었습니다. 정말 이거 후다닥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한미군 사드 갖고 떠나라. 어제 효순 미선 20주기 그 민노총이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구호들 대부분이 주한미군 사드 갖고 떠나라랍니다. 자, 이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우리가 데모했던 곳이죠. 집회했던 곳이죠.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에 5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그래서 효선, 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 대회, 이거 완전 무슨 뭐 공산당 같아요. 문구가 적힌 그 단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단상에 앞에 앉아있는 이들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 바꿔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왜 이놈들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집회는 민노총이 2002년 6월 미군이 모는 50톤 장갑차에 치여서 이제 그 효순 미선장이 숨졌죠. 그러니까 어제 6월 11일 20주기를 기리는 반미 집회를 연다면서 주관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신효순과 신미선 두 여중생은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에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56번 지방도로에서 친구 생일을 축하하러 가느라 갓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미 2사단 캠프하우스 소속 4사 공병대의 과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자, 이 민노총 측은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20년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종북 좌파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집회 참여자들이 대부분 종속적인 한미 관계 끊어내자.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종속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일부 인원은 머리에 단결투쟁이라고 이제 적힌 뭐 빨간색 명티를 두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간첩 빨갱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종속 국가입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금 몰아내야 될 때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싶은가 보죠?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기나 할까요? 제가 보기엔 빨간 완장 차를 놈들 같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사드 반대, 주한미군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에 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서 발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양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다. 야, 이거 참, 그 미국에 대한 종속? 우리가 미국의 종이고, 미국의 무슨 뭐 한 주에 지나지 않는 국가입니까? 그런 생활을 지금 민노총이 하고 있나요? 미친놈들 아닌가요? 자, 20년 전 미국을 반대하며 들어섰던 촛불을 이제는 횃불로 키워내야 된다. 뭐 이랬다고 얘기를 지금 그 양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드는 강대강의 군사적인 대결만을 확장시킨대요. 아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고 지금 핵실험, 7차 핵실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이 사람들. 또 오후 4시부터는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지금 농민회가 왜 필요합니까? 야, 참, 구성된 전국 민중행동이, 이 자리에, 이 같은 자리에서 추모제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북한에, 27차례 미사일 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고, 북한의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에는 이 생죽음에는 말 한마디 없는 것들이, 이 민노총이 우파만 들어오면, 우파만 권력을 잡으면, 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는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우리가 미국 국가의 종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무슨 미국한테 우리가 어떤 압박이라도 받고 있고 미국한테 노예로라도 살고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민노총과 연관된 친북 좌파들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솔직히 저는 국민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고 우리가 용납되는 겁니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우크라이나처럼 대한민국에 전쟁이라도 나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똘똘 뭉쳐서 총 들고 싸울까요? 이 부분은 이제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구들이 그러한 얘기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준비한 소식입니다. 자, 언론인, 방송인마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점심 그 만찬에 해석 부분이 분분합니다.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한쪽은 우크라이나 얘기만 있었다. 선거에 대한 덕담은 없었다. 그래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은 징계 처리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의 그 시각을 여러분께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덕담을 안 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상납 의혹 징계가 현실화된다. 그리고 오신환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더불어 그 민주당의 시각이고, 오신환은 그렇게 되면 윤리위원회는 간악을 아시죠? 오신환이 윤리위원회 구태타다. 이렇게 국민의힘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오늘 6월 24일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가 착수가 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24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논의가 착수하는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이 김성애 씨인데, 예?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예측은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준석은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우파의 통합에 이건 지금 저의 트러블 메이커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트러블 메이커다. 보수가 통합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약적인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김성희 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입니다. 이 김 소장이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관계가 영 좋지 않아 보인다. 자, 윤석열이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이제
약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과 정진석이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치란 게 늘 그런 건 아니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진석이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 정진석이 개 싫어합니다. 재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부의장이에요. 근데 이 당대표하고 이게 멱살 잡고 심하게 말하면 서로 따귀를 때리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한 사람은 재수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고 이게 당대표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부의장과 당대표가 쌈박질하고 하나는 싸가지 없다 그러고 하나는 재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을 대통령 집무실 용산 5층 집무실에 불러놓고 말입니다. 대회의실에 불러놓고 오찬회동에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찬회동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 국민의힘 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치렀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계속 앞으로 전진 잘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덕담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공개회의나 비공개회나 똑같다는 거죠. 자, 언론에 공개된 사실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선과 대선에 관한 대통령의 감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24일에 어떤 징계가 현실화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그 소장은. 이제 오신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와 근거가 없다.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은 커다란 내용으로 간다. 품위 유지, 훼손, 증거인멸 교사는 사법적 영역에서 판단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신환이 얘기가 맞는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애 소장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신환 쪽에서는 원래 어차피 이준석 사람입니다. 뭐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관악을 오신환 국회의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윤리위원회 젊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 윤리위원회 절차가 순수하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또 다른 당내 갈등으로 확산된 가능성이 있기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오신환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같은 트러블 메이커로는 국민의힘 당이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이 역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서 뭐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준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6월 12일 송영진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일 남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